안녕하세요. 박정규와 함께하는 부동산 중개 실무 교육 박함종TV의 박정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소득세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내던 주택임대사업소득세를 내년에는 안 내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일정 소득 금액 구간에 한해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소득세 10,000원, 20,000원, 30,000원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소액을 절약해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 1원이라도 주택임대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건강보험료라든지 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중개실무 현장에서 임대인이 임대 의뢰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접수했을 때 중개사가 그 임대인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그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과 월 차임 금액을 정해 줄 수 있다면 임대인은 중개사를 훨씬 더 신뢰하실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오피스텔이나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으셔서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신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다음 영상을 주제로 하는 주택임대 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내던 주택임대 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요. 올해는 어차피 내야 되고 올해 좀 조정을 해서 또는 내년 초에 조정을 해서 그 다음 연도부터 주택임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임대소득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면 1주택과 2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수입만 임대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주택임대소득세를 부과를 하죠. 그리고 3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시 말해서 간주 임대료와 월세 수입을 합산해서 주택임대소득세를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 보면 원룸형 오피스텔 다 이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소형 주택 1개, 2개, 심지어는 많아야 10개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1개, 2개, 많게는 3개 정도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이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거의 뭐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분들은 지자체,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셨고 세무서에도 동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비교를 해보면 1년치 소득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1,050만 원을 받은 관계로 1년 동안 납부세액이 발생이 됩니다. 납부세액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었을 때는 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이 없다는 거죠. 이랬을 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두 개를 통해서 월세를 1,050만 원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상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요.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동일 조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누구는 50만 원을 더 받은 관계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요.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주택인 사람이 월 90만 원의 월세를 받고 1년 소득을 합산해 보니까 1,080만 원이다. 또 2주택인 사람이 월세 100만 원을 받아서 1년 소득이 1,200만 원이다. 그리고 3주택인 사람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오피스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고 그래서 월세 각각 45만 원씩 합산 월세가 90만 원을 통해서 1년 소득이 1,080만 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임대소득 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납부해야 될 세액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법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분리과세자이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이 1년 총 수입 금액이 1,100만 원이었을 때 필요경비 60%를 반영해서 66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또 기본 공제 금액 4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 기본 공제 금액은 주택 임대 소득 외에 다른 종합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공제를 해주는 게 기본 공제예요. 그랬을 때 총 과세 표준이 4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세율 14%를 적용을 했을 때 산출세액이 5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4년 단기로 등록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액 감면이 30%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5만 6천 원에서 30%를 공제를 하고 남은 결정세액이 39,200원입니다. 이 39,200원 때문에 다시 말해서 100만 원을 더 받은 이유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데 그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소득세액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기준금액이 얼마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소득세 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자이면서 세무서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에 1,000만 원까지는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공제했을 때 과세 표준의 금액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정세액 역시 없겠죠. 이랬을 때에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소득세 신고는 할지라도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만 등록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에 대한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하고 기본 공제 금액 200만 원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총 400만 원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였을 때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공제했을 때 0 어떤 금액도 산출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지자체, 세무서 모두 등록 시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세무서만 등록 시에는 연소득이 4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등록 사업자는 반드시 분리과세자일 때에만 해당이 되고요. 임대소득 외에 그 밖의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었을 경우에 기본 공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조정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임대료 조정 시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간에도 임대인이 합의만 해준다면 할 수가 있고요. 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 시에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조정 방법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려서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이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소액 임대소득 발생 시 대응법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넣었는데 이것은 민특법상 임대주택, 다시 말해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 A주택과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에는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의 반전세다. 그래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했다라는 표시예요. 그랬을 때에 A주택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B주택 반전세 주택에는 보증금 3억이고 월세가 90만 원이었을 때 연 임대 소득이 1,08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과세 표준 32만 원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다만 만 원, 2만 원, 3만 원이라도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 3억의 월세 90만 원을 신규 계약 시나 재계약 시에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으로 하고 월세를 82만 8천 원 범주 내에서 결정을 한다면 1년 소득 금액이 994만 원이 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이 0원이 된다라는 거 앞에서 필요경비 60%와 기본 공제 400만 원을 반영한 계산 수치이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 이내 증액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전년도의 소득은 1,080만 원이었지만 올해 소득은 994만 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 그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렌트홈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측 중간 부분에 끝부분에 보면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이 임대료 계산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각 값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 변경 후에 대한 월 임대료와 연 임대료 합계 금액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 후에 1년 경과 시에 한해서 5% 이내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거 제 다른 영상
주택임대 사업자 5% 증액에 대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자, 이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순서대로 정해놨습니다. 자,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변경 전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90만원이에요. 그래서 연 임대료 합계액이 1,080만원입니다. 이때에는 납부할 소득세액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총 연 임대료를 1,000만원까지 만들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했죠. 그랬을 때 변경 전에 1,000만원에 90만원이었다면 변경 후에 내가 보증금을 얼마에 기재를 하고 나서 인상률 5%를 적용해 표시를 하고 변경 후 임대료에 대해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월 임대료, 변경 후에 대한 임대료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1년 합계액도 같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3번에 대한 변경 후 보증금에 대한 표시를 안에다가 여러 가지 값을 입력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0만원에 대해서 맞춰주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이 범주 안에서 작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임대소득세액을 납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증액 시에 이 방법을 활용을 하시고요. 또 임차인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5%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도 변경이 가능하죠. 이때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 전에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90만원인데 변경 후에 임차인과 협의해서 월세를 좀 깎고 보증금을 좀 올리는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면 동일하게 83만원의 연 임대료가 1,000만원으로 정확하게 픽스가 되죠.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인상률 적용에 체크 표시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변경 후 임대료에 표시를 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경우의 수를 대입을 해보면 쉽게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무서만 등록했을 경우에는 소득세액 납부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1년 기준으로 400만원,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1년 연소득 1,000만원을 맞추면 필요 경비 60%와 기본 공제 금액 400만원을 대입을 했을 때 납부할 세액은 없다. 이 금액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우리가 소액 또는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임대인들을 우리가 상담시에 이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임대 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